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작자미상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나와 있네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뭔지 이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생소한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내용 일치 문제, 내용이 파악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형식의 문제 이런 거 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역, 니은, 뭐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겠죠.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 다른 것은 이라고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 유념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서 가난하게 사는 노파가 있었대요.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인 여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노파는 이웃 장자네 집에 가서 배를 짜고 밭을 매서 얻어먹고 살았대요. 여기 나오는 노파는 이웃집에 가서 배 짜고 밭을 매서 이제 거기 뭐죠? 먹을 거를 얻었네요. 어느 날 노파는 풀숲에서 이상한 알을 주워다 먹었는데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대요. 원래 노파가 아이를 낳는 거는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났대요.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네요. 기억의 아기는 거기에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구랑 관련되는지 한번 볼게요. 태어난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이 아닌 구렁이였대요. 어머,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노파는 구렁이를 뒤주에 집어넣고서 삿갓으로 이렇게 덮어놓았대요. 이제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장자네 세 자매가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왔대요. 이 장자네 집에 가서 배 짠 할머니였잖아요. 그랬더니 큰딸과 둘째 딸은 뒤주 속에 구렁이를 보고 징그럽다면 낯을 찡그리고 돌아갔는데요. 항상 보면 우리 애니하게 보면 항상 셋째가 뭔가 거기 뭐죠? 착하거나 뭐 예쁘거나 뭐 귀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네요. 그런데 막내인 셋째 딸은요, 구렁이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대요. 그랬더니 어머, 구렁단단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구렁단단 신선비님은 아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야겠죠?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막내딸이 돌아가자 구렁이가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가겠노라고 했대요. 구렁이도 한눈에 반했나 봐요. 노파가 머뭇거리자 구렁이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자한테로 가서 이제 노파가 얘기하죠. 아들의 뜻을 전하자 장자는 세 딸을 불러서 노파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겠냐고 물었죠. 당연히 위에 두 딸은 구렁이도 끔찍한데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막내딸은 선뜻 시집을 가겠노라고 했죠. 그럼요. 그분은 구란단단 신선비님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딸은 이제 혼사를 치르러 가는 거죠. 치러지는 날 구렁이는요 바지랑떼를 타고 바지랑떼 잘 모르시면 여기 다 설명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뭐래요? 빨래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라고 했네요. 다시 올라갈게요. 바지랑떼를 타고 담에 올라서 빨래줄을 타고 초래청에 이르렀대요. 초래청도 모르시면 아까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굳이 본다면 뭐예요? 이번에 혼례를 치르는 장소네요. 그쵸? 그리고는 여기 이 부분 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잿물에 목욕을 한 구렁이는요. 허물을 벗고서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요. 신선처럼 빛나는 멋진 선비였대요. 완전히 꽃미남이었나 봐요. 신선비는요. 아내에게 허물을 건네주면서 꼭 간직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 허물이 없어지면 자기가 돌아올 수 없다고 했대요. 왠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동생이 신선 같은 신랑을 얻자 두 언니는요.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대요. 신선비가 길을 떠나고 없는 즈음에 두 언니는요, 동생을 속여서요, 뱀 허물을 훔쳐다가요,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대요. 남편을 잃은 셋째 딸은요, 중에 옷차림을 하고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죠. 농부 대신 노는 갈아주고 나서 길을 묻고, 까치한테는 벌레를 잡아놓고서 길을 묻고, 할머니한테 빨래를 대신 해주고서 길을 물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 찾아 다니는 거네요, 지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물에 복주깨도 모르면 여기 나오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노쇠로 만든 밥그릇의 뚜껑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 찾아가네요. 복주깨를 띄우고 그 위에 올라선 한만나딸은요, 낯선 세상에 이르렀는데요. 각시는 새 쫓는 아이한테 길을 물어서 구런던던 신선비 집을 찾아내 숨어들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여기 한번 볼까요? 기억에서는 아기 낳은 게 구렁이라고 했죠. 그쵸? 그 구렁이를 보고 막내딸은 구렁던덩 신선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 얘랑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구렁이도 아까 구렁던덩 신선비 아기랑 같은 존재죠. 하지만 여기 리을의 아이는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19번 문제를 미리 풀 수 있겠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네, 몇 번일까요? 4번만 다르죠. 얘네들은 구렁이잖아요. 그쵸? 구렁이로 변신한 선비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서 이 부분 하는 거죠. 밤이 깊자 구렁텅텅 신선비가 마당으로 나와서 달을 보면서 달은 저리 밝은데 각시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럴 때 각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신선비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구체적인 지명이 있었나요? 어느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이지 않죠.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나요? 네. 아유, 노파가 알을 낳은 것도 웃기고 알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가 나온 것도 웃기고 막 그렇죠. 그래서 17번도 아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17번에 거기 잠깐만요. 여기 17번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죠. 구렁이가 됐으니까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역순행적 구성은 여러분들 거기 그 뭐죠?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식으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뒤바뀌는 순서로 하는 거를 말해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소리는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뒤죽박죽 되는 거 역순행적 구성 여기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18번 볼게요. 다음 밑줄 준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 아까 뭐였어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했죠. 어떻게 해요? 농부 대신에 농 갈아주고 까치한테 벌레 잡아주고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농부 대신에 노는 갈아준 거 답이 4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다른 것은 아이만 다르고 얘네들은 구렁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들어가는데요.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진욱 씨의 뭐예요? 한진욱 외에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는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해왔대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도시 설계를 운전장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요?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요.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걷는 운동이 참 좋다고 그러죠. 무리 가지도 않고요.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요,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도도망, 보도망, 횡단보도 등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이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편 미국의 한 민간 기업에서는요,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시켰대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치화 이제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업체는 미국, 영국, 호주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보행 환경을 점수화시키고요. 걷기 좋은 도시를 순위를 매년 선정해서 발표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시를 하고 있네요. 예시의 설명 방법 써서 하나의 도시의 여러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점과 그 지점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해서 해당 지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점수를 산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 내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죠. 여러분들도 구경할 거리가 많을 때 걷고 싶잖아요. 각 도시의 점수는요, 이들 지점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값으로서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점수는요,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 부동산 학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행 환경을 점수화, 수치화시켜서 점수화시켰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나요? 전문가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각국의 정의의 개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다음에 3반단 주장이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절충했나요? 없었죠. 그래서 정의도 없고 3반단 주장도 없고 전문가 이야기도 없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니까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긴다. 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 볼게요. 2번. 미국에서조차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번에는 3번.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3번.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죄송합니다. 21번에 3번이네요.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네, 이거 찾아볼까요? 위로 올라가야겠죠? 제가 이거를 스톱을 해서 어디에다 스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21번부터 스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21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긴다. 네, 여긴다고 위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죠. 여기요. 생활 필수품으로. 그쵸?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1번에 2번. 미국에서조차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네, 이것도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21번에 3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네,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공공기관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 답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 되겠죠.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부동산 업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주목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기억해 보니까 주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주목이라는 것은 뭔가 집중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알아보지 아니했다니까 네, 벌써 틀린 게 22번에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김정은의 상처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상처 때문에 뭐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고 했네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통점이라고 했습니다. 통점 모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어도 나오거든요. 통점은 아픔을 느끼는 감각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통점이 자극을 받아 통각신경을 통해서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대요. 통점이 자극받아서 그게 뇌로 전달돼서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요. 통로라는 소기관이 있대요. 이 통로를 통해서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가 전달되는데요.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요. 세로토닌이라든지 히스타민이라든지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아까 말했던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는 통증 신호를 인식하게 되지요.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통로로는 뭐가 있대요? 치통, 아우 아프죠? 피부염, 아우 관절염,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염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캡사이신 통로가 있고요. 캡사이신 통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통증 신호를 이 부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신경은요.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어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몸 길이가 30m인 긴 수염 고래는요. 엄청 기네요. 꼬리에 상처가 생기면요. 최대 1분 후에나 아픔을 느낀대요.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요. 앞정을 모르고 밟았을 때 앞정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뒤에야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가늘기 때문에 더 빽빽하게 분포될 수 있는데요.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의 통점이 있는데 만약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각신경은 가늘고 빽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죠? 통로가 통증의 종류별로 통로가 다른 통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 하다가 말았군요. 거기 염증성 통증에는 캡사이신 그리고 화상 같은 통증에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상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요. 그리고 여기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 없고요. 이렇듯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면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그리고는 가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장기관에는요. 통점이 1제곱미터당 4개에 불과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암이라든지 염증이 생겼을 때는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대요. 그래서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하는 것도 그 안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발견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역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통증 시전은 1번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한다. 아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요.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네, 아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의 통점이 있다. 이거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200개의 통점 여기 있네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폐와 간에는 통점이 없기 때문에 폐암과 간암은 일찍 발견된다. 아니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하는 것은 통점이 없기 때문이니까 답은 4번이죠. 일찍이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24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볼까요? 압정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뒤에야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신경은 다른 장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어서 신호가 느리게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느리게 전달되기 때문에 바로 4번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비로 혹시 왜냐하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앞부분을 먼저 봐야겠죠. 가에 이렇듯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면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장기관에는 어떻게 돼요? 빽빽하지 않아서 4개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니까 반대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개념이니까 네. 왜냐하면 뒤에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비록이란 말은 뭐뭐 일지라도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상반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거기 앞서 이 기출문제 해설 1편은 먼저 만들어 드렸고 2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8월 달에 시험 대비하는데 그때 제가 좀 부족할 때 더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가 좋게 나서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